자, 12강 1차 방정식의 응용. 쌤 1차 방정식 중1 때 배웠는데요. 맞아요. 중1 때 배웠어요. 어떻게 푸는지도 다 그때 배웠었어. 자, 여기는 응용이란 단계야. 중학생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볼 거야. 첫째, 특수혜를 갖는 1차 방정식. 특수혜가 뭐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절대값이 포함된 이 두 가지 볼 거야. 자, 첫째, 특수혜를 갖는 1차 방정식은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진 않아. 근데 조건처럼 간간히 갖다 써. 고3 끝날 때까지. 그래서 내용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에서 1차 방정식 못 푸는 학생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 ax-b는 0처럼 생겼지. 그치? 그럼 방정식의 목적은 뭐야? 해를 구하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어? 주어진 거 이항을 시켜서 그 다음에 전체를 갖다가 a로 나누어서 x는 a분의 b 이렇게 구했죠. 그렇지? 이게 1차 방정식 푸는 법이었어. 근데 잘 보면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살짝. 첫째. 자, 주어진 부분에서 a 값으로 뭐 x에 대한 개수값으로 나누면 근이 나와. 말 그대로 이런 근이 나오려면 이게 가능해야 돼. 그치? 그럼 어느 상황에서 a로 나눈 게 가능하다? a가 0이 아니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차 방식을 줄줄줄 풀어왔지만 전부 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배웠다? 그냥 이 상황 푼 거야. 어떡하지? 안 되는 상황은 안 했었어. 되는 상황만 배웠었어. 됩니까?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이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는 뭐가 된다? a분의 b야. 모르지 않아. 다 했던 거야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저 특수혜란 건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요. 만약에 a가 0이면 어떡할 거야? a가 0이면. 자, a가 0이야. 그리고 b가 0이 아니면. 세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결론은 뭐가 돼? a가 0이면 어떡할 거야? a가 0이면. 왜? a가 0이면 못 나눠. 나눌 수가 없잖아. 이해되겠어? 뭐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자, 얘는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가 3이야. 얘는 뭐가 되겠어? 뭐 얘는 예를 들 것도 없죠. 0 곱하기 x가 0이야. 그러면 방정식의 목적은 x값 찾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이런 상황이었어. 0 곱하기 x가 3이야. 0으로 나눈다는 개념을 쓸 수가 없어. 여기서 찾아야 돼. 자, x에다가 뭘 넣어서 0이랑 곱하면 3 나올까? 그런 x값 있어 없어? 없어. 0이랑 곱하면 다 0이야. 그렇잖아. 여기 x에 대입해서 3 나오게 해주는 x는 없어. 맞나요? 이 경우는 뭐가 된다? 근이 없어. 즉 특수혜 중에 하나는 뭐가 있다? 근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 돼요? 얘는 불가능하지.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뭐라 불러? 불능이라고 그래.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됐죠? 두 번째. 0 곱하기 x가 0이야. 자, x에다가 뭘 넣어야 0 나와? 뭐든. 뭘 넣어도 0이잖아. 뭘 넣어도 0 나와. 우리가 아는 모든 수 다 넣어도 돼. 전부 다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는 뭐가 되겠어?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근데 문제가 있어.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하나지. 그러면 이 모든 실수 중에서 어떤 애를 이것의 근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 정할 수가 없어.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 부른다? 얘를 부정이라고 해.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특수해. 어떤 상황에서 특수해가 생긴다? 최고차항 계수가 0인 상황에서 특수해가 생긴다. 자, 이 상황은 나중에 부등식에서도 한 번 더 좀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어떤 특정 방정식에 대해서 근을 찾을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0이었어. 그럼 일반적인 연산을 못 써. 그럼 근이 우리가 알던 꼴의 근이 안 나와. 특수한 형태 꼴이 근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다?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형태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겠구나 라는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들어 넣은 거야. 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개념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듣고 그냥 우선 넘겨도 상관은 없어. 넘겨도. 왜냐면 이 상황이 결합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해. 근데 혹시 몰라서 하는 것 뿐인 거야. 다시 말해서 12강의 요 개념, 특수의 부분은 그냥 난 모르겠다 해도 상관은 없어.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 자, 제목은 1차 방정식으로 써놨지만 솔직히 모든 방정식에 다 적용됩니다. 아니, 모든 부등식도, 모든 함수에도 다 적용되는 방법이야. 그 말인즉슨 뭐가 된다? 열나 중요하다. 왜? 고3 끝날 때까지 절대값 부등식들을 계속 보게 돼. 수능 때까지 끝나네. 그러면 그 절대값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아까 뭐라 했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 그럼 절대값을 없애야 돼. 그러면 그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 그걸 지금 배우는 거야. 그럼 지금 배운 방법대로 고3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먹고 살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어렵지나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 포함된 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는 어떤 식으로 절대값을 없앨 거냐. 자,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없애야 돼. 그럼 무슨 방법으로? 얘만 기억하자. 범위 설정. 이게 중요합니다. 범위 설정. 범위 설정을 해서 없앨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이건 예를 들어봐야 돼. 그래서 뒤에는 예제 문제 중에 하나 끄집어내서 한번 봐볼게요. 뭐 할까? 조금 복잡한 걸로. 자, 139번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거 먼저 한번 해봐야겠다. 첫째, 절대값이 한 개 나오는 경우. 이건 별게 없어요. 절대값이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있어. 3 나왔대. 이 상황에서 x값 찾는 거는 중학교 때 주구장창 했었어. 뭘까? 절대값 x가 3이야? 그럼 x는 풀만 3이야. 모르는 사람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얘는 범위값 설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뽑으면 돼. 이 안에 x가 아니라 식으로 들어있어도 마찬가지야. 근데 문제가 되는 이건 거지. 2개 이상일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방법 하나밖에 없어. 그 방법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139번의 그 두 번째를 예로 들어서 볼 거야. 이걸 예로 들어서. 자, 절대값 x-4 더하기 절대값 x-3은 2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절대값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안에 들어있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면 제일 빨라. 양수면 그냥 쓰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돼.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양수되고 음수되고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거야. 자, 얘가 양수되고 음수되고의 기준은 몇일까? x가 4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가 기준이지. x가 4보다 크면 양수, x가 4보다 작으면 음수잖아. 그럼 얘는요?
x가 3일 때가 기준이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 해서 범위 설정한다고? 어떤 값으로? 4하고 3 가지고 범위를 만들 거야. 4하고 3 가지고. 어떤 값? 이 안에가 0 되는 값을 기준 잡아서. 그래서 뭐 하자? 첫째. x가 3보다 작을 때라는 범위일까? 둘째. x가 3 이상 4 미만이라는 범위일까? 셋째. x가 4보다 크다라는 범위의 값. 이거를 이렇게 만들 거야. 자, 누구 기준이라고? 3하고 4 기준. 근데 선생님 이거 범위값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3, 4잖아. 여기 만든 거야. 요 범위값 하나, 이거 하나 쓴 거야. 되겠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상황에 맞춰서 한번 절대값 정리하면 x가 3보다 작아? 음수, 양수? 음수. 3보다 작아? 음수. 둘 다 음수야.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2. 돼요? 두 번째,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 3보다 크면 양수야. 4보다 작으면 음수야. 그치? 그럼 뭐 되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2. 됩니까? x가 4보다 커.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럼 그냥 쓰면 돼. x 마이너스 4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2. 돼요? 그럼 정리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7은 2 나오네. 그럼 이항시키면 5는 2x네. 그럼 x는 2분의 5네. 3보다 작죠? 근. 됩니다. 다음. 마이너스 x 더하기 4 더하기 x 빼기 3 뭐가 되겠어? 0 곱하기 x 플러스 1은 2 나와. 선생님 왜 0x예요? 마이너스 x하고 x면 더하면 0 돼서 없어지니까. 그냥 0x 쓴 거야. 0x. 왜? 그는 찾아야 되니까. 그럼 뭐야 이거? 0 곱하기 x는 1이네. 최고차 개수 0이네. 뭐야? 근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근이 없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 상황은 뭐 되겠어? 2x 빼기 7은 2. 그럼 2x는 9. 그럼 x는 몇? 2분의 9. 4보다 크지? 그럼 근. 그럼 끝났죠. 주어진 요 방정식은 2분의 5하고 2분의 9인 거야. 이렇게. 자, 이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범위값을 나눠서 이렇게 식들을 만들어내서 풀면 되는구나. 좀 귀찮죠? 쌤 이게 여러 번 풀어야 돼요? 네,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왜? 범위값대로 풀어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고3 끝날 때까지 갖다 써야 되는 방법이야. 전부 다.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함수건 전부 다. 이 방법만 갖다 쓸 거야.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게 이 12강의에서 언급해야 될 개념 전부 다예요. 됐죠? 자, 그러면 예제 문제 들어가 볼 거야. 자, 지울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봐보자. 자, 잘 봐. 언제 특수를 갖는다? 주어진 거? 무조건 1차 합의 개수가 0일 때만. 그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야. 알겠죠? 자, 지우자. 어이씨. 녹화 버튼 안 누른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어우.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한번 어디 있어? 이거 어디야? 오면 놀랬다. 자, 138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 푸세요. 몇 차 방정식? 누구에 관한? x에 관한 방정식이야. 그럼 x값 찾는 거야.
근데 그럼 x가 찾는 거면 x가 몇 차인지 봐야겠지. 1차. 1차네. 1차 방식이네. 그럼 뭐야? 네모 곱하기 x는 세모니까 전체를 네모로 나누어서 풀면 돼. 맞습니까? 그럼 정리해 주시면 뭐가 돼요? 자, a-bx라고 인수분해 정리 가능하죠?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써도 되겠지?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네모로 나눌 거야. 전체를 갖다가 a-b 나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0이 아니야? 모르지. 이게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 숫자가 아니니까. 숫자였으면 그냥 계산을 하면 끝나는 건데 문자로 된 건 이 문제에서 언급한 거 뭐냐면 네가 알아서 값을 지정을 해서 설명해봐 라는 문제인 거야. 즉 이런 식의 문제는 학교에서 뭘로 나온다? 서술형. 그러면 줄줄줄 써서 서술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뭐 하자? 나누어서 연산할 건데 얘가 0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그럼 첫째, a-b가 0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a랑 b랑 달라. 그러면 얘 0 아니에요? 그럼 나누면 돼. 그치? 그럼 나누면 뭐가 되겠어? x는 a-b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지. 맞아? 그치? 근데 잘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쌤 인수분해되는데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있죠. 약분되죠. 그래서 그럼 뭐 나와? 결론 a 플러스 b. 얘가 근이야. a랑 b랑 달라. 0이 아니야. 나눠도 돼. 그냥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1차 방식 풀듯이 풀면 돼. 정리했어. 약분되네. 이게 답인 거야. 두 번째. a랑 b랑 같더래. 뭐야? 0이야 0. 그럼 0이면 뭐가 돼? 자, 저거 다 있으면 a-bx는 a-b 곱하기 a 플러스 b죠. a랑 b랑 같으면 a-b는 0이에요. 그럼 이거 0이야. 이것도 0이야. 결론 뭐야? 0 곱하기 x는 0이야.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그럼 뭐 있어? 모든 실수. 이건 모든 실수가 근인 거야. 돼요? 문제면 쌤 근데 이걸 답을 뭐라고 써요? 그러면 답은 뭐라고 써요? 답은 이렇게 써요. 첫째, A와 B가 다를 때. 둘째, A와 B가 같을 때. 따로따로 써주셔야 돼. 이걸 다 전부 다. 답 쓸 때는. 그래서 A와 B가 다를 때 X는 A 플러스 B. A와 B가 같을 때는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답은.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2번 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개념만 따질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린 뭐만 따지면 돼? 0 아닐 때랑 0 될 때만 확인하면 되는구나. 요거만 기억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학교에서 나오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 봐도 상관은 없어. 알겠죠? 자, 138번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 힘내. 허리. 자, 힘내고. 자, 139번. 뭡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식에 대한 풀이. 자, 요 두 번째는 아까 예제로 봤던 거야. 1번하고 3번만 볼 거야. 근데 1번 볼 게 없네.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네. 그럼 바로 뽑으면 되겠지. 볼 것도 없어. x-2는 풀만 3인 거야. 그죠? 그러면 뭐가 돼? x는 2 풀만 3이야. 선생님 저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2 더하기 3하고 2 빼기 3을 한 번에 쓴 거야. 한 번에. 그럼 답 뭐 나오겠어? 5 또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지. 뭐만 기억하면 돼?
절대값이 하나짜리는 바로 나오는구나. 얘만 기억. 되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x-3 빼기 4-1 절대값 붙어있는 저 식은 어떻게 할 거냐? 절대값이 2개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뭘 할 수밖에 없다? 딴 거 없어. 주어진 부분에서 범위값을 설정해서 풀어야 돼. 근데 요 3번 문제는 두 가지 꼴로 보여줄 거야. 그 첫 번째는 일반적인 꼴. 자, 범위값 설정해요. 오케이. 자, 첫째. x가 3보다 작을 때, 둘째, 3 이상 4 이하일 때, 셋째, 4보다 클 때. 자, 봅시다. 3보다 작으면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야. 3보다 작으면 얘 양수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써야겠어? 마이너스 x 빼기 3. 얘 양수니까 그냥 쓰면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는 0. 됐죠? 두 번째, 3보다 커, 4보다 작아. 3보다 크면 양수. 4보다 작아도 양수. 둘 다 양수야. 그럼 그냥 쓰면 돼.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는 0. 됐죠? 자, 이번엔 4보다 커. 그러면 얘 양수. 근데 이건 음수야. x가 4보다 크면 음수야. 그래서 x 마이너스 3 음수니까 마이너스 앞에 나와야 돼. 됐나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다 만들어서 끝난 거야. 정리만 하면 돼. 산수만 하면 돼 이제. 여기까지가 수학인 거야. 이게. 그래서 절대값 2개짜리 이상이면 이것만 설정을 잘 하시면 돼요. 되죠?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근데요. 등호는 언제부터요? 큰 의미는 없어요. 등호는. 등호는 큰 의미 없어요. 이게 등호가 있던 없던 이거 연산하는데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알 필요는 없어. 이건 나중에 보여줄게. 왜? 몰라도 답은 나오니까. 지금은 뭐야? 그냥 이렇게 3과 4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눌 수 있다만 보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정리 뭐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x는 0. 어머 뭐야? 없어지네?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이네? 1. 근 있다 없다? 뭘 넣어야 1이 나와? 그딴 거 없어. 얘 근 없어. 여기 근 없는 거야. 필요 없어. 되죠? 그럼 이것도요. x-3 더하기 4-x는 0. x 빼기 x 0x야. 이거 마이너스 1 나와. 근 있어? 얘도 근 없어. 근데 왜 했어요? 난 근 없는지 몰랐지.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근은 여기서만 나오겠네? 정리하면 x-3 마이너스 4 플러스 x는 0. 그럼 2x는 7 나오네. 끝났네. x 2분의 7. 조심할 건. 들어가? 들어가지. 3.5잖아. 이거 사 있죠. 그럼 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만약에 나왔는데 이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근 아닌 거야. 왜? 이게 조건인 거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방법. 아니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네. 아니 약간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 보여주려고. 잘 봐. 얘랑 얘가 둘 다 절대값 2개짜리지.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약간 너무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뭔가 차이가 있어. 2개. 뭔 차이 있을 것 같아? 응? 되게 단순한 차이야. 열나세요. 부호 또. 부호도 조심해야 돼. 또. 순서 또. 다 나오고 있어. 그것도 중요해. 또. 어떤 값? 뭔 값? 무슨 값? 어떤 값? 나온 것 같아서. 그거야. 얘는 2고 얘는 0이지. 이렇게 상수항이 있으면 얘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거 써야 돼. 근데 얘처럼 상수항 0이잖아?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저기에 있는 요 식을 이항시켜도 되겠네. 그치? 그럼 이항시키면 x 빼기 3, 4 빼기 x는 이해되죠?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어떤 개념 쓰자? 절대값이 두 개라고 하더라도 그 절대값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묶인 상태의 절대값이면 하나짜리랑 비스무리하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fx는 풀마 gx다. 끝. 아니 왜요? 예를 들면 되게 편해. 절대값 x가 절대값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뭐야? 절대값 x는 3이잖아. 그럼 x는 풀마 3이거든. 맞아, 이거. 되겠어? 근데 저기는 두 번째는 상수항이 2가 있어서 이게 안 돼. 0일 때만 쓰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되겠어? 아, 그럼 x-3은 풀마 4 빼기 x네요. 근데 바로 이렇게 범위 지정하지 않아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이것도 뭐라 그랬어? 두 가지인 거야. x-3은 4-x 또는 x-3은 -3에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이거 두 가지. 되겠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요거 풀면 뭐 돼? x 빼기 3은 4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x. 이게 같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x 빼기 3이랑 x 빼기 4가 같아? 절대로 안 같아. 이거 답 없어요. 그럼 얘는요? 이항시키면 2x는 7 나오네? 바로 나와. 되겠어? 알아두시면 열나 좋은 방법. 됐죠? 네. 기껏 가르쳐 놨더니 나중에 또 보면 상수항이 0인데도 또 이게 막 하고 있어 또. 그럼 바본 거야. 이건 언제 쓴다고? 상수항이 0이 아니어서 어떻게 관계를 못 만들 때. 그때 범위값 설정하는 거야. 알겠지? 자, 오늘 한 내용 중에 진짜 중요한 거 뭐였다? 이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연산 방법.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고3 수능 끝날 때까지 갖다 써야 되거든. 그리고 정말 자주 나오거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약간 난이도가 있어지는 문제들에 꼭 보면 절대값 포함된 게 그렇게 많아.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걸 잘 못해. 아니, 내가 보기엔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1차 방정식에선 요 내용을 설명하고 싶었었어. 자, 이렇게 12강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